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말투만 들어도 어쩐지 믿음이 간다. 혹은 말은 공손한데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분위기, 단어 선택, 말의 속도와 톤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의 품격이 곧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말이 고와야 복이 온다는 말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투가 사람의 인생과 운을 바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상대에 대한 태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단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 말은 짧지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말하는 나의 격까지 높여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럴 수도 있죠입니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상대를 인정하는 여유,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으려는 겸손, 그리고 감정을 품위 있게 다루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그럴 때 대부분은 바로 방어부터 합니다. 저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이 오가는 순간 이미 감정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의 상대는 갑자기 자신이 내뱉은 감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공격의 흐름이 멈추고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럴 수도 있죠는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조건 수긍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딱 잘라 단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럴 때 이 한마디, 그럴 수도 있죠를 꺼내면 그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이란 말은 상대가 나를 이해할 틈이고 내가 상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화의 숨을 틔워주는 역할이죠.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부드러운 완충 역할을 해주는지 직접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끼리 의견이 엇갈릴 때, 친구가 예민하게 굴 때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상대는 당신을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공감처럼 보이지만 자기 기준이 없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내 감정을 가꾸는 방식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내던 사람이 이 말을 습관처럼 쓰기 시작하면 어느새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신에게도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말의 품격은 상대의 귀에 들리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 인생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말을 먼저 꺼내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혜롭고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닫고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은 관계가 금이 가고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 튀어나오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참 자주 겪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이 갈릴 때, 가족과 일상적인 말다툼을 할 때,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냥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럴 수도 있죠라는 말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공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감정을 통제하고 판단을 유보하며 상대를 품위 있게 대하는 아주 단단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하면 내가 무조건 져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에게 끌려가는 것 같고 내 주장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힘은 그 반대입니다. 이 말을 여유 있게 흔들림 없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흥분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경험과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라는 말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상대를 잠시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몰아세우며 말할 때,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당장 반박하면 대화는 커지고 갈등도 깊어지죠. 그런데 그 순간,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다음 말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수긍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퍼부을 곳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은 싸움을 끝내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가 감정이 상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 순간 대개는 저도 실수한 거 압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감정을 자극하며 사태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한마디에 상대는 놀라울 정도로 공격의 수위를 낮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를 향한 문을 닫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공격을 흘려보내고 갈등의 방향을 틀어주며 상대의 감정을 꺾지 않고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단호하지 않아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관계에서 신뢰는 힘이나 말에 많고 적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신뢰는 상대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은 바로 그 기술입니다. 말이 가지는 힘은 때로는 침묵보다도 강합니다. 그 말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분위기를 바꾸며 사람의 인상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책할 때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실수만 할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순간에도 이 말을 꺼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간 실수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자기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바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거창한 조언에 마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위로가 되는 한마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누그러지고 눈물이 고이고 그저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 그럴 수도 있죠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따뜻함이기도 하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부드럽고도 단단한 기술입니다. 자신의 말에 무게를 두고 싶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이 말을 습관처럼 사용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의 품격을 말해주는 문장이 바로 이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삽니다. 그 중엔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같이 감정적으로 맞받아칠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를 품위 있게 마무리할 것인지 말 한마디가 그 기로를 결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은 감정의 물꼬를 트는 말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성숙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의외로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해보죠. 상사는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쪽보다 이 일을 더 오래 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이 말은 마치 논리를 넘어서 서열로 대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시선을 맞추며 그럴 수도 있죠. 선배님의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요. 이 한마디를 던지면 상사는 당신을 순순히 굽히는 후배가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자기 입장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던진 이유입니다. 분위기가 누그러졌을 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덧붙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만 보태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대화의 리듬을 바꾸면 같은 주장도 훨씬 품격 있게 전달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는 상대의 감정을 비껴가면서 내 말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징검다리입니다. 그 말을 먼저 꺼낸 사람에게는 신뢰가 따라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보다 말을 고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에 상대를 담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말의 힘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우리가 가장 쉽게 말실수를 하고 가장 깊이 상처 주는 관계,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익숙함 때문에 말을 예쁘게 다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항상 그렇지 뭐.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됐잖아.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고 그 말들은 깊은 골이 되어 마음에 남습니다. 이때 말끝을 잡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화목의 중심이 되고 모두가 기대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단점을 덮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불필요하게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여유를 허락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해가 없는 곳에 관계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은 그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먼저 열 수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그 문을 자주 열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쉬어가고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말의 힘은 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나오고 그 진심은 겸손한 말 안에서 가장 깊이 전해집니다. 사람은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 안에는 어떤 태도가 담겨 있나요? 당신의 말은 상대를 인정하는 말인가요? 판단하는 말인가요? 한 번쯤 그 기준을 돌아보며 오늘의 말을 가다듬어 보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 한마디 안에 담긴 여백이 당신을 더 깊고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말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보다 어떤 말이 어떤 태도로 어떤 순간에 나왔느냐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지는 순간은 거창한 조언이나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그저 단 한마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단정 짓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대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거리에서만 이 말은 나옵니다. 우리는 자주 갈등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많은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죠는 갈등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그냥 잠시 멈춰보자는 여유가 있고,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배려가 있고, 당장 단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판단을 재촉하고, 사람들은 갈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고, 조금만 다르면 곧장 틀리다고 여깁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관계 안에서 언제나 중심을 잡고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자신이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말을 도구가 아니라 길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바르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와 존경이 따라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늘 평화롭게 관계를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한마디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말의 무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는 그 어떤 철학보다 깊은 처세술이고 그 어떤 화술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말은 당신의 품격을 설명합니다. 단 한마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감지하게 됩니다. 말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따라가고 당신의 인생도 결국 당신이 자주 쓰는 말로 완성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이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답을 말하려 애쓰기보다 이 말을 꺼내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며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고요하고 강한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말과 삶, 그리고 인간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줄 것입니다.